지금 소개할 이 음이온은 아로마틱한 성격을 갖는 화합물 중에 아주 또 중요하게 자주 다뤄지는 예시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 한번 보시면 사이클로라는 말은 뭐 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펜트라는 말은 탄소가 5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라는 말은 2개. 그 다음 여기에 인 요거는 탄소 이중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5개인데 거기 이중결합이 2개가 있고 그게 고리가 된 거지.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을 영어로 N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자식은 탄소 5개, 수 5개고 이 탄소가 1-음이온이 되는 이런 화합물을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루이스 구조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오각고리 화합물이 돼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이 탄소 각각의 탄소를 지금 1, 2, 3, 4, 5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1번에 이렇게 비공호 전화쌍이 하나 남죠. 그래서 이 탄소는 형식 전화가 지금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2, 3, 4, 5에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이런 화합물.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비공호 전자를 통한 음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하하, 공변구조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음전화, 비공호 전자쌍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흰색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1번하고 2번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3번에 비공호 전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있겠느냐?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다시 이 노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이제는 3번하고 5번 사이에서 공변구조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5번 탄소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그럼 이때 이 탄소하고 이 탄소가 보시다시피 이중결합을 이루고 이제 2번 탄소가 파란색 비공호 전자를 받아들여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렇게 요렇게 공변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2번하고 3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되고 4번 탄소에 비공호 전자쌍이 생기면서 보시다시피 1-음이온 형식 전화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에서 나타나는 바로 5가지 공변구조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다른 건 없고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 공변구조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변구조가 5개가 나타나지만 이 5개 공변구조에는 다 그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1번에 있었던 마이너스 음전화가 2, 3번에 이중결합이 있다면 그게 반드시 3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번에 비공호 전자의 음전화가 있었죠. 2, 3번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음전화가 어디로 가죠? 3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번호를 1번으로 정하고 2번, 3번으로 정하면 1번의 음전화가 2, 3번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다시 3번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어디서도 마찬가지라 항상 이중결합을 통해서 어떤 음전화가 그 다음 자리,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그 다음 자리 이런 식으로 항상 옮겨 다닌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공변구조가 그려질 때 그냥 뭐 전자가 이동해서 뭐 이렇게 뭐 음전화가 어디서 나타나고 이중결합이 새롭게 위치가 바뀌고 하는데 그들 사이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요런 어떤 특징을 갖는 규칙을 가지고 음전화가 옮아 다니는 공변구조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5개를 그려보았지만 사실은 이 5개를 그려보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공변구조가 총 5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그 다음 자리가 여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겠네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자리가 여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생기겠네요. 그 다음 그 다음 자리가 여기죠? 마이너스 생기겠네요. 그 다음 자리가 여기죠? 마이너스 생기겠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 2, 3, 4, 5번 탄소가 모두 다 1- 형식 전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에 마이너스 나오죠? 2번에 마이너스 나오죠? 3번에 마이너스 나오죠? 4번에 마이너스 나오죠? 5번에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그려 놓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익숙해지면 이걸 5개를 다 그리지 않더라도 여기서 공명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리로 음전화가 뛰어다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총 5개의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가 그려질 때 이런 1번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루이스 구조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얘는 sp2 혼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1번 탄소,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단일결합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sp3 혼성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공명 구조가 나타날 때는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 탄소는 sp2 탄소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단일결합만 있어서 sp2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1번 탄소 같은 경우 공명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1번 탄소의 이중결합 속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1번 탄소 속성도 바로 sp2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공명 구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1번 탄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2번, 4번, 3번, 4번, 5번도 모두 다 sp2 혼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하나 가질 수가 있냐면 1, 2, 3, 4, 5 모두가 보시다시피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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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가 되면서 고리를 이루고 있다. 이게 뭐죠? 바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사이클릭 컨주게이션.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고리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다 sp2, sp2, sp2가 나와 있을 때 그것을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이온도 이 고리를 구성하는 이 5개의 탄소 원자가 모두 다 sp2 혼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공명을 통해서 움직이는 전자는 파이결합 전자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5개의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전자 1번 탄소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1, 2번 탄소에 이렇게 걸쳐서 파이결합으로 나타났다가 심지어 보시다시피 2번 탄소로 완전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옮아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 탄소로 옮아간 다음 다시 2, 3번에서 이중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전자는 1번 탄소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1, 2번에 걸쳐 파이결합을 이루기도 하고 2번에 올라가기도 하고 2, 3번에서 파이결합을 이루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파란 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흰 전자도 노란 전자도 5개 그림을 보시면 다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명 구조가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올마다니는 이런 전자들은 전부 다 뭐다? 파이결합과 관련된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결합과 관련된 전자니까 그 전자들은 다 어디에 배치가 된다? 파이 몰리큘러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그런 식으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전자가 총 몇 개입니까? 저기서 그렸던 것처럼 노란 거 2개, 파란 거 2개, 흰 거 2개, 총 6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이 공명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공명 구조가 지금 5개가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 공명 구조는 회전 대칭 조작을 하면 다 똑같이 겹쳐내서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공명 구조의 경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 2, 3, 4, 5 번호도 부여했고 뭐 흰색, 뭐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 부여도 했지만 실제로 분자 구조 내에는 이런 번호 체계나 색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원자하고 전자로만 되어 있는 이 녀석인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얘를 탁 부여잡고 144도 쫙 돌리면 이 3번을 1번 위치로 바꾸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색깔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얘를 딱 부여잡고 144도 딱 돌리면 이 녀석을 얘랑 완전히 똑같게 겹쳐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얘만 그러냐? 나머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기하학적으로 이런 식의 회전대칭 조작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치가 되면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 이 녀석들의 존재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의 구조를
이렇게 5가지 공명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공명구조 각각의 존재 확률이 완전히 같고 존재 확률이 완전히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 각각의 뭐 에너지 준이나 에너지 상태도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이 보시다시피 20% 확률, 20% 확률, 동등한 확률로 얘네들이 다 섞여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저 사이클로펜타다이인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인데 실제로 1번 탄소에만 이렇게 1- 음전하가 부여되고 뭐 공명구조를 통해 다른 원자들에만 1- 음전하가 딱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 1- 음전하가 20%의 확률로 5개의 탄소에 모두 다 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1- 음이온은 맞는데 그게 각 탄소에 0.2-씩 전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뭘 뜻하죠? 바로 주어져 있는 5개 탄소 모두가 뭐하다?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동등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결합끼리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같다. 그리고 결합 길이만 같은 게 아니라 무엇도 같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각도들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 같은 각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동등해야 된다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각도가 108도로 다 같으면서 얘가 온전한 한 평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평면에 들어서야 이 각각의 탄소의 결합각들이 108도가 되면서 다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결합 길이가 같으니까 모든 선분이 같은 바로 얘는 정오각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이클로펜타다이인 NiO는 공병구조로 5개로 그려볼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완벽한 정오각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봅시다. 첫 번째, 고리 구조를 이루면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호호. 그 다음 두 번째, 파이 결합 전자가 총 6개예요. 6개 어디에 포함되죠? 4N 플러스 2. 그리고 세 번째, 따져보니까 기하학적으로 5개의 탄소가 다 동등해. 바로 이 분자가 뭐야? 평면형 분자야. 응? 자,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야. 고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컨주게이션 돼 있어. 두 번째, 파이 결합 전자가 6개야. 4N 플러스 1을 만족해. 그리고 분자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평면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뭐죠? 네, 바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는 바로 아로마틱한 대표적인 화합물이 됩니다. 바로 세 가지 휘켈룰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휘켈룰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양자역학적인 계산의 결과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설명 방식은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완전히 빼버리고 고전화학적인 루이스 구조만으로 휘켈룰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켈룰에서 나타나는 사이클릭 컨주게이션, 그 다음에 파이 결합 전자의 존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평면 구조가 될 것이냐에 대한 모든 어떤 개념들을 양자역학을 제외한 이제 빼버린 고전화학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이 아주 중요한 예시로 많이 등장하는 음이온이고 화합물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얘가 바로 아로마틱한 음이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로마틱한 음이온, 물론 이렇게 지금 완벽한 공명구조, 루이스 구조, 예를 들면 옥텐룰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가 분자궤도 함수가 또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이 이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3차원 구조적으로는 또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또 파이 결합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펜타다이닐 NiON의 루이스 구조로부터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공명 구조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모든 탄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표현되어 있건 아니면 이중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건
모두 다 sp2 혼성을 갖고 이 녀석은 완벽한 정오각형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정오각형을 이렇게 입체 구조를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 sp2 혼성이라면 각 탄소마다 혼성 오비탈에 참여하지 않은 무순 오비탈이 항상 남게 되죠. 무조건 pz 오비탈이 항상 남게 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1, 2, 3, 4, 5번 탄소에 대해서 1, 2, 3, 4, 5번의 pz 오비탈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때 pz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자, 1번 탄소에는 파란색 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1번 탄소에 있는 이 pz 오비탈의 요 두 개의 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과 3번에 이 걸쳐 있는 파이 결합 전자, 이 흰색 두 개의 전자는 바로 EPZ 오비탈, EPZ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이 홀전자들을 얘기하고, 이 노란색 전자는 4번하고 5번 탄소에 들어있는 이 홀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그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결합으로 그려지면 요거 하나가 이게 파이 결합인 거잖아요. 그 파이 결합이 바로 2번과 3번 탄소의 요 흰색 전자끼리, 4번과 5번끼리의 요 흰색 전자끼리의 요 상호작용을 우리가 고전화학적으로 파이 결합이라고 했던 거지. 그런데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pz 오비탈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 pz 오비탈끼리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호작용이 바로 뭐다? 앞서서 언급했던 파이 결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다? 요걸 컨주게이션이라 한다. 고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까 이 녀석의 공변 구조들로부터 얘가 고리형 컨주게이션, 사이클릭 컨주게이트가 돼 있다고 했었는데, 그걸 루이스 구조를 토대로 한 입체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1번, 2번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푹 그릴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탄소가 됐건 이탄소가 됐건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고전화학, 특히나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 옥텟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상에서 옥텟을 초과하는 건, 이탄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이 컨주게이션을 맘 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입체 구조로 표현을 하면 입체 구조상에서 pz 오비탈끼리의 또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파이 결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컨주게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입체 구조에서 나타난 이 pz 오비탈, 요 pz 오비탈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얘네들로 뭘 만들어 보자? 파이 결합만을 위한 몰리큘러 오비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pz1부터 2, 3, 4, 5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pz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pz1부터 pz5까지 확실히 얘네들은 에너지적으로 완전 동등해야 되겠죠. 일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 왜? 얘가 정오각형이 된다고 했죠. 정오각형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 pz 오비탈들이 완벽하게 동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들의 기하학적인 특징이나 에너지적인 특징들이 완전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z1부터 pz5까지는 에너지적으로도 기하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같다. 그러면 이 pz 오비탈 5개를 가지고 휘켈이라는 사람이 선형조합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 계산 과정은 일반학 시간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일반학 시간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pz1부터 pz5까지의 선형조합의 결과, 여기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당연히 어떤 분자궤도 함수? 파이 결합과 관련된 분자궤도 함수. 그게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타납니다. 자,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거, 선형조합에 참여하는 원자궤도 오비탈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선형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자궤도 함수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 이 두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개수가 잘못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형조합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의 개수, 그리고 선형조합의 결과 분자 오비탈의 개수는 항상 개수가 같아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원래 원자 오비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오비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본딩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원래 원자기도 함수보다 불리해지는 분자기도 함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엔타이 본딩이라 하고 이렇게 백설 표시로 표기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결과를 사실은 휘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시클러 디터미넌트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만 매번 그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펜타다이에닐 Ni온의 이 분자기도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로? 얘가 오각형과 관련이 있구나. 자, 저번 시간에는 벤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벤진의 휘켈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분자기도 함수는, 파이 분자기도 함수는 육각형 관련이었죠. 그런데 얘는 생긴 게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도 오각형이 된다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외우라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계산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제가 오각형이다 육각형이다 뭐 영향을 줬을 리도 있지만 사실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이유까지를 다 따지고 뭐 대수적인 이유까지 다 따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원래 생긴 녀석의 각형이 그 주어져 있으면 그때의 파이 결합 분자기도 함수도 그 각형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만들어진다 라고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생긴 게 오각형이기 때문에 분자기도 함수도 오각형 모양으로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파이2, 파이3의 요 표시는 바로 파이2와 파이3의 에너지가 같은 축퇴, 그리고 파이4, 파이5도 둘 다 엔타이 본딩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점선 이 둘의 에너지가 같은 역시 또 축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같고 이렇게 에너지가 같으면서 오각형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이것이 바로 저기에 있는 사이클로 펜타다이닐 Ni온의 파이 몰리큘러 오비탈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또 뭘 해봐야 될까요? 바로 전자 배치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파이 결합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얘 루이스 구조 그릴 때 그 뭐냐면 파이 분자기도 함수에 채워지는 전자가 총 몇 개라고 했어요? 6개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색깔로 부여된 이 전자들이 계속 움직여 다니는데 그 전자들 개수가 총 6개인지라 파이 분자기도 함수에도 전자가 6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럼 그걸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6개를 채우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채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자, 그럼 이렇게 전자를 채우고 나면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결합 차수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당연히 이때 결합 차수는 누구 결합에 대한 결합 차수입니까? 당연히 파이 결합에 대한 결합 차수라는 거. 왜? 주어져 있는 분자기도 함수는 오직 파이 결합에 대한 분자기도 함수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로마티시티 얘기할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결합 차수는 무조건 파이 결합 차수라는 거. 자, 근데 결합 차수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죠? 바로 본딩 오비탈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 전자 개수를 빼주는 거죠. 지금 이 경우 본딩 오비탈 전자 개수가 몇 개예요? 짜자자잔. 보시다시피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 오비탈 전자 개수는 몇 개입니까? 보시다시피 0개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3이 나오겠네요. 이 파이 결합 차수가 지금 상당히 그 독특하고 재밌는데 왜냐하면 자, 이게 봅시다. 원래 루이스 구조상에선 이중결합이 몇 개가 그려지죠? 루이스 구조상에선 이중결합이 하나, 둘, 2개가 그려집니다. 이거 보이시죠? 2개. 오.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이 파이 결합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난데없이 파이 분자기도 함수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그 분자기도 함수에서는 파이 결합이 3번 나타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앞서서 뭘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컨주게이션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 컨주게이션을 통해 이 구조가 상당히 안정화되는데
그 안정성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상의 결합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결합차수는 주어져 있는 루이스 구조의 그 공유결합선 개수하고 거의 일치하죠.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루이스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이 결합선의 개수보다 오히려 분자궤도 함수에서 나타나는 결합차수가 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는 루이스 구조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큰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 뭐였어요? 앞서서 이 녀석이 바로 뭐한 대표적인 화합물이라고 했죠? 아로마틱한 대표적인 화합물이라고 했죠? 바로 고리형 컨주게이션이 나타나고 파이 결합 전자가 총 6개이며 구조 자체가 평면형인 아로마틱한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이 아로마티시티는 그 화합물의 매우 안정함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그것이 또한 여기서는 이 결합차수가 루이스 구조에 의해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넬 NiON의 이 분자궤도 함수, 파이 분자궤도 함수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궤도 함수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자기성이죠. 자, 이 녀석은 무슨 자기성을 갖죠? 네, 바로 반자기성을 갖겠네요. 자, 반자기성이니까 자석에 끌려요, 안 끌려요? 자석에 살짝 청력이 있는 거고요. 아주 작은 청력이 있는 거고요. 뭘로 판단해요? 지금 전자비트상 누가 없죠? 바로 홀전자가 없네요. 이것으로부터 얘가 반자기성이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로마틱한 어떤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는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상당히 자주 나온 주제일 수 있고요. 옥스토비 책에서도 연습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내용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